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경기 얘기를 잠깐 하고 가자면 어제 그 무승부 조합을 하나 갔거든요. 제노아랑 이제 셀타비고, 원래는 셀타비고 승, 제노아 승 가려 했는데 엄청난 고민 끝에 무승부를 갔더니 오히려 승패로 갈렸다. 그리고 유베는 대승을 거뒀지만 파리가 졌습니다.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그래서 잘 피해간 것 같고, 어제 많은 조합을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중도 굉장히 낮았어가지고 거의 한 타임 쉬어가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보다 경기 좀 있고 내일이 제일 많고 금요일 날 4경기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괜찮은 거 있으면 골라가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8경기 오늘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슈투트하고 프랑크인데 일단 상성은 프랑크가 좋습니다. 홈에서도 슈투트가 프랑크 상대로 많이 졌더라고요. 근데 결국 결장 부분도 각자 이제 결장들이 있습니다. 국대 차출이라든가 기존의 부상자들. 프랑크도 버카르트도 아직 부상 중이고 해서, 그리고 미드필더에 휴식을 준 선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엇비슷한데, 그래도 지난번 이제 4대1 대승을 거둔 슈투트가 아무래도 흐름상 좀 더 좋지 않을까. 프랑크도 지난번 도르트문트하고 3대3으로 비겨서 쉽게 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둘의 이제 성향을 봤을 때 언더보다는 오버에 좀 더 가깝지 않나. 3.5라도 오버 봅니다. 배당 대비 노릴만 하다. 그리고 승패는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도르트문트하고 브레멘. 오늘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2위입니다. 도르트문트. 브레멘하고 비교했을 때 득점도 10골, 실점도 10골. 즉 이제 득실이 그 순서가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이제 득실 차이가 많이 나고, 홈에서 이제 무패입니다. 뮌헨하고 도르트문트가. 그래서 원정에 부르면은 또 하필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 이거는 결장이 크게 없는, 도르트문트 가야 된다고 봅니다. 상성도 크게는 아니지만 살짝 우세고 도르트문트가. 그리고 지난번 이제 프랑크전 좀 아쉽게 비겼는데 극적으로 비긴 거긴 하지만 이제 리드 하다가 이제 역전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뮌헨전 이후에 패배가 없고 그게 이제 리그 유일한 패배이기 때문에 무승부가 여러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 그, 그래도 홈인 만큼 홈승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어버는 3.5기 때문에 건너뛰고
마엔을 봤을 때 아우쿠전 무득점, 라이프치 무득점, 그리고 뭐 미넨전 생각하면 원정 득점력이 뭐 다득점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음, 그래도 결장은 크게 차이 없거든요. 보니페이스도 이제 경기를 많이 뛴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부상이긴 한데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도 이제 분데스 마인츠하고 하이덴 가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톤이 좀 낮아요. 지금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자, 일단 하위권 두 팀의 싸움인데 마인츠 꼴찌입니다. 승점 9점. 그리고 하이덴하임이 승점 12점. 그래서 득점은 같거든요. 근데 실점에서 하이덴하임이 이제 8실점이나 더 많고 마인츠 유일하게 분데스에서 홈에서 아직 1승이 없다. 그래서 1승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하이덴하임도 원정 1승 6패라서 마인츠가 뭐 키퍼, 수비 그리고 뭐 장기 부상자들 포함하면 결장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미드필더 공격 라인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이덴하임도 결장이 크게 없고 근데 이제 상성에서 밀린단 말이죠. 홈에서 2번 했는데 2번 다 졌기 때문에 상성은 하이덴하임이 좋은데 최근에 3경기 연속 무승부 중이다. 유니온 베를린까지 2대0으로 이기다 아쉽게 2대1로 비겼는데 뮌헨전도 비기고 해서 뭐 지난번 쾰른전도 비기고 하이덴하임도 이기다 이제 비긴 거라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하이덴하임도 득점이 좀 꾸준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버 성향이고 마인츠도 최근에 3경기 중 2경기 다 이제 2골씩 넣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오버입니다 일단. 그리고 마인츠가 그래도 홈에서 1승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최소 비길 것 같다. 지난번처럼 다득점이 됐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보고 오버가 1순위입니다. 그 다음 마인츠 쪽으로 보고 슈투트 느낌이긴 하죠. 자, 그 다음 함부르크하고 레버쿠젠. 자, 분데스 마지막 경기. 자, 레버쿠젠이 지난번 홈에서 졌단 말이죠. 또 4실점을 하면서. 왜냐면 얘네가 이제 최근에 무가 없거든요. 거의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2번밖에 안 비겼고 그리고 레버쿠젠이 원정 성적도 좋긴 한데 실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함부르크는 홈이랑 완전히 다른 팀이에요. 이게 원정 유일하게 승리 없는 2무 6패 근데 홈에서는 4승 2무 2패로
득실도 플러스고 이러면은 해볼만 하다. 지금 수치상으로는. 근데 이제 홈에서도 레버쿠젠을 좀 여러 번 잡았었는데 전적이 오래됐기 때문에 좀 건너뛰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최근 흐름이란 말이죠. 어쨌든 지난번 프라이전 지긴 했지만 최근 프랑크, 뭐 브레멘, 그리고 슈투트도 잡고 도르트문트하고도 비겼던 함부르크이기 때문에 레버쿠젠이 당연히 좋죠. 모든 상황이 봤을 때. 뭐 득점 차이도 2배 나고, 그렇다고 함부르크가 실점이 레버쿠젠보다 적은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지난번 프라이전 질 때 퇴장, 아쉽게 졌죠. 퇴장 이후에 역전을 당한 거니까. 그리고 공격 라인에 뭔가 이제 이 출전이 불투명한 선수들이 몇 명 있습니다. 질병 표시 때문에. 이 선수들이 결장한다면은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레버쿠젠도 수비의 몸 상태 좋지 않은 선수도 있고, 그리고 휴식을 2명이나 줬거든요. 공격 라인에. 그리고 뭐 국대 차출은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 공격의 패트릭 시크가 지금 발목 부상 의심으로 출전이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뭐 휴식을 주고 뭐 출전 여부 불투명한 선수까지 하면은 뭐 함부르크 퇴장 있고, 저는 뭐 얼추 비슷한데 뭐 거의 반반 느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건 함부르크 홈 성적이거든요. 레버쿠젠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지난번 4실점, 물론 라이프치히를 3대1로 이기긴 했지만 아우크 원정도 졌고 무득점으로. 그래서 알 수가 없다. 레버쿠젠은 질 때는 시원하게 무득점으로 치고 또 이길 땐 다득점 하기 때문에 요 경기도 뭔가 승패로 가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제 기준으로 볼 때는 뭐 함부르크 2프랭 가기도 좀 애매해요. 배당이 너무 낮기도 하고. 아무리 함부르크가 홈에서 잘하고 최근에 그 프랑크, 푸르트, 뭐 도르트문트하고 비겼다고는 하지만 결국 브레멘전도 선제골을 내준 것도 있고, 뭐 레버쿠젠의 패트릭 시크만 좀 나와준다면 그래도 연패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요거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렵다. 언어보도 애매하고, 왜냐면 오버 배당이 별로 안 좋거든요. 왜냐면 올라서 1.65인데 그 전에 1.5가 안 됐습니다. 1.49, 거의 1.5인데 오버를 가자니 함부르크가 홈에서 강팀 상대로 비길 때 1대1이 은근히 좀 있었고, 그렇다고 승패로 가자니 좀 애매하고, 왜냐면 레버쿠젠의 득점력을 봤을 때는 오버 가는 게 맞긴 하거든요. 뭐 함부르크도 최근 홈에서 이제 리그에서는 볼프스전 빼고는 계속 득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이 올랐으니까 굳이 간다면 오버, 이렇게 볼게요. 이게 승패는 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레버쿠젠 배당도 원정치고는 나쁜 게 아니라서 갈만하다. 자, 이제 공개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4경기를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경기는 이제 다 컵대회거든요. 리그마다. 자, 그 네덜란드 컵대회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위트하고 테벤테. 자, 리그 순위를 보면 위트 12, 트벤테 7위, 승점도 3점 차고 득실 차이도 똑같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위트가 홈에서 트벤테 상대로 상당히 강하다. 최근 한 10년 동안 진 적이 없더라고. 그리고 뭐 근래 들어서는 무가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상성은 위트가 좋고, 최근에 근데 뭐 유로파 성적도 안 좋긴 하지만 뭐 리그도 2경기째 승리 없긴 하거든요. 최근에 뭐 PSV한테
역전패도 당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아약스도 잡았죠. 그리고 4연속 무승부, 뭐 5경기째 승리 없긴 한데 오늘 만나는 트벤테하고 최근에 1대1로 비겼습니다. 홈에서. 그래서 홈에서 웬만하면 질 것 같진 않아요. 위트는 뭐 결장자가 크지 않는 한. 이게 지금 16강전입니다. 네덜란드 컵대회. 공격의 결장 한 명 빼고는 없어요. 위트는. 물론 트벤테도 지금 미드필드에 국대 복귀하는 선수 한 명, 그리고 공격의 장기 부상이기 때문에 둘의 차이는 크게 없는데 일단 그래도 위트가 PSV 상대로도 선제골도 넣었고, 최근에 뭐 트벤테랑도 비겼고, 트벤테도 지금 꽤 오랫동안 무패죠. 지금 한 10경기. 근데 이제 4승 6무로 이제 6번이나 비겼고, 원정도 얘네 성적이 되게 좋습니다. 엑셀시오르 이후에 지금 한 4개월 좀 넘게 패배가 없다 보니 원정에서는 지금 8경기 연속 무패거든요. 이러면은 지난번 1대1로 비긴 것도 있고 무승부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위트 경기는 배당도 무승부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묻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리그 경기에서는 슈팅은 트벤테가 더 많았어요. 점유율도. 그래서 저는 그래도 위트도 할만하다. 상성도 확실히 트벤테 상대로 좋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 다음 소시하고 오사수나 가도록 할게요. 목소리가 좀 작은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최대한 기침을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라리가 순위 소시가 11위, 오사수나가 15위인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로 둘 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 득실로 보면은 당연히 이제 득점은 같지만 이제 실점 부분에서 득점이 같은 게 아니구나. 오사수 저 어디냐, 세비야랑 헷갈렸구나. 득점은 소시가 많습니다. 근데 실점도 많기 때문에 결국 차이가 없는 거고. 자, 그럼 일단은 소시의 최근 오사수나 상대 홈 성적 반반이에요. 반반. 살짝 우세 정도. 리그에서는 연패인데 마지막 경기를 컵대회에 이겼기 때문에 살짝 우세고. 자, 그러면 여기는 몇 강이냐? 여기 16강입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은 공격 라인도 그렇고 미드필더 뭐 수비 결장이 크게 없어요. 소시가 뭐 예전에는 몇 명 못 나오는 선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결장이 거의 없고, 오사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 이 경기 또한 최근에 소시가 이제 헤타페 원정도 잡고 홈에서 AT랑도 비기고 지금 4경기 2승 2무로 득점력도 보면은 무득점 한 경기가 거의 없거든요. 있긴 합니다. 알라베스 원정, 그리고 예전에 라이오하고의 그 홈 경기에서도 있었는데 그 경기 제외하면은 거의 득점이 꾸준해요. 그래서 아까 오사수나보다는 실점이 좀 많긴 하지만 득점이 더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 홈에서 3경기 연속 승리가 없긴 한데 상대가 뭐 지로나 역전패, 비아레알 2대3, AT 1대1. 그래서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 컵대회 포함 4경기 무패기도 하고, 그리고 오사수나 입장에서 보자면 오사수나는 원정에서 승리가 1승이 없었나? 아무튼 최근에 이긴 적이 없어요. 원정에서. 리그에서는. 근데 컵대회는 있죠. 약팀 상대로 2번이나 이겼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에 3경기는 승리가 없긴 합니다. 그 마지막 컵대회는 우에스카 상대로 이제 비겨서 연장 가서 이긴 거기 때문에 연장 가서 이겨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최근에 실점이 좀 있긴 하지만 득점이 좀 꾸준하고, 그리고 오사수나가 원정에서 진짜 약팀 상대로 그 다득점한 거 빼고는
뭐 리그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득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홈팀 사이드로 봐야 된다. 소시 승무 보겠습니다. 무승부는 소시도 홈에서 뭐 한 골 넣을 때도 있고, 그리고 오사수나가 졌던 경기들 보면은 AT, 뭐 비아레알, 세비야, 그리고 최근에 지로나까지 다 한 골 차였기 때문에 무승부를 아예 배제할 순 없다. 근데 이제 홈 배당이 떨어졌거든요. 배당이 떨어져서 메리트가 그렇게까지 있진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1.791 땐 그래도 갈만했는데 68까지 떨어진 마당에서는 뭔가 이제 무나 핸디무 쪽으로 노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뭐 언오버 비길 거 생각하면은 언더 쪽으로 노려볼 수도 있긴 한데, 컵 대회 언오버는 좀 애매해요. 특히 오늘 소시 오사수나는 더욱더, 왜냐면 언더 배당이 1.5라서. 그래서 결국 결론은 소시 승무에서 결정을 해야겠다.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마 토리노. 로마가 리그 5위입니다. 그리고 토리노가 12위. 승점이 16점. 그리고 득실도 토리노가 마이너스 11이니까 플러스 12인 로마보다는 좀 많이 차이가 나죠. 득점 차이는 크게 없거든요. 3골. 근데 로마가 이제 최소 실점 팀 12골. 근데 토리노가 32골로 세리에 중에 실점이 가장 많습니다. 우디네세랑 공동으로. 저 우디네세래. 맞구나, 우디네세. 우디네세랑 32골로. 그래서 득점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실점에서 20골 차이 나기 때문에 득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상성이랑 최근 흐름인데, 일단 16강전입니다. 이기면 인테르하고 붙는다. 올라간 팀들이 엄청 강해요. 지금 볼로냐, 라치오, 아탈 유벤, 인테르, 만나면 인테르, 그리고 그 옆쪽에는 나폴리가 올라가 있고, 거의 다 강팀만 올라왔고, 로마 같은 경우에는 에반 퍼거슨 부상, 도부비크도 부상, 펠레그리니 부상, 공격 라인에만 한 4명 정도 부상, 그리고 미드필더 국대 차출 1명, 그리고 수비에 아마 경고 누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출전 정지도 1명 있고, 그에 반면에 토리노는 거의 결장이 없거든요. 국대 차출도 비중이 워낙 낮기 때문에 결장 부분은 토리노가 훨씬 좋습니다. 디발라랑 또 누구? 그 아르헨티나 공격수 마티아스 소울레, 이 선수가 있긴 한데 조금 빡세지 않을까. 결장이 많아서. 컵 대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가 이제 홈에서 토리노 상태로 당연히 좋은데 최근 마지막 홈 경기를 지긴 했거든요. 그래도 상성은 로마가 좋다. 다만 이제 로마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무가 없잖아요. 무가. 승 아니면 패인데 최근 흐름이 홈에서 3연승, 원정 포함 또 연승 중이라서 지금 연패 중인 토리노보다는 확실히 좋다. 다만 배당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아까 결장도 좀 있었죠. 그리고 토리노가 은근히 좀 빡셉니다. 지난 뭐 아탈전 아니면
최근 언제냐? 홈에서 우디네세전 뭐 연패 중이라 그것만 보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 언제였더라? 그 유벤전도 원정에서 비긴 적이 있고 볼로냐 그리고 라치오 그리고 그 9월에 있던 그 마지막 홈 경기를 졌다는 게 그 9월에 있던 경기입니다. 토리노가 그래도 최근 로마전은 이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리긴 해요. 음. 그래서 배당을 보면 1.38입니다. 냉정하게 로마가 오늘도 무승부를 안 한다는 전제로 깔고 가면은 그래도 홈이니까 이길 확률이 크죠. 근데 어제 이제 파리 FC한테 졌듯이 배당 보면 갈 경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를 제외한다 칩시다. 이번에도 무가 안 나온다고. 그럼 승을 갈 거냐? 아니면 뭐 토리노, 뭐 역배 또는 프렌을 갈 거냐 하면 배당 대비 로마 승은 별로예요. 그럼 결국 핸디무를 가든 아니면 토리노의 역배를 보면서 프렌을 가든 해야 되는데 선택하기가 좀 빡셉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뭐 연패 중인 토리노 가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지난번 리그전 졌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로마 입장에서는 이기려 할 거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리노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점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엘라스전은 무실점 하긴 했어요. 사스올로랑.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실점이 많을 때는 꽤 많기 때문에 로마의 공격진 부상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득점자인 아까 그 소울에 그리고 뭐 미드필더 수비에서도 골이 있어서 로마의 근소한 우세를 좀 보겠습니다. 뭔가 리그에서도 지고 컵대회까지 지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뭐 운명의 장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경기도 토리노전입니다. 오늘은 이제 컵대회. 다음 경기는 리그 5일 뒤에 토리노 원정을 가기 때문에 토리노하고의 2연전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홈에서 지면 다음 원정도 질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무승부를 제외한다고 치면. 그래서 어떻게든 오늘 이겨서 그 다음 경기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같은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근소하게 로마 승 보는데 이거 간다면은 일반승 가긴 좀 애매하고 핸디 쪽으로 노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언더를 못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가장 이제 좀 변수가 나오면서 제가 이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은 뭔가 이제 토리노가 1대0으로 이기는 그림이긴 한데 그러기에는 토리노가 원정이고 로마가 최근에 그래도 홈에서 실점이 되게 적단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 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언더가는 의미는 뭐냐 무승부를 바라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처음으로 무가 뜰 수도 있죠. 왜냐면 리그는 아직 그래도 무승부 없는 게 진행 중이고 이거는 컵 대회이기 때문에 오늘 비긴다 하더라도 리그에선 여전히 그 무승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테르도 한번 비겼기 때문에 인테르가 처음 무승부가 나왔거든요. 지난번 나폴리전. 그것처럼 오늘도 무승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나는 승패 가기 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더 쪽을 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래서 저는 그냥 무난한 배당을 갈 거면 언더가 맞고 고배당 노릴 거면 핸디 쪽 가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제 기침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최대한 좀 내일도 너무 심하다 싶으면 메모장으로 오랜만에 하든 아니면 아예 간결하게 해서 10분 안에 끝낼 생각으로 해서 진짜 빠르게 끝내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마지막 경기 뉴캐슬 맨시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그컵이죠. FA컵이 아닙니다. FA컵보다는 높게 쳐주진 않는 이제 리그컵. 왜냐면 뉴캐슬이 얼마 전에 본머스전 2대2로 비기면서 연장도 3대3 그리고 승부 차이 끝에 이제 7대6으로 이겨서 올라갔잖아요. 그게 아마 64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경기가 아이스턴 32강전인데 뭐 한참 남아있고 맨시티도 엑서터 시티를 10대1로 대승을 거뒀죠. 그래서 맨시티가 최근에 진 적이 없습니다. 8연승 이후에 3연승 무승부 다시 승리 12경기 무패 9승 3무 압도적이죠. 리그에서도 보면은 지금 격차가 많이 좁혀졌잖아요. 아스날하고 6점 차. 그리고 뉴캐슬은 지금 6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점수 차들이 좀 많이 안 나는 팀들이 있습니다. 뭐 맨유, 첼시, 브랜드포드, 리버풀 밑으로는 이제 썬더랜드, 풀럼도 그러니까 이 간격이 되게 촘촘해요. 지금 아주 하위권 빼고는. 그래서 언제든지 순위가 다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리그는 좀 그런 상황이고 자 득실도 플러스 26으로 아스날이랑 공동으로 제일 좋죠. 그리고 뉴캐슬도 플러스긴 한데 확실히 득실이 맨시티에 비해서는 좀 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배당이 거의 비슷해요. 이게 준결승입니다. 아무리 비중이 낮다 한들 이미 준결승까지 올라온 마당에 여기서 뭐 던질 순 없잖아요. 반대편도 첼시, 아스날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리 FA컵보다 이제 조금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타이틀을 갖고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대충 할 거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뉴캐슬이 지금 수비 쪽에 문제가 많아요. 부상들이 한 3명 정도. 그리고 공격에도 보면은 지금 엘랑가하고 제이콥 머피가 출전이 좀 불투명합니다. 근데 이제 아예 결장은 아니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뭐 미드필더나 공격 라인에 뭐 퇴장, 완전 결장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홈이라서 해볼만하다. 맨시티는 지금 후벤 디아스, 뭐 그바르디올 그리고 아인누리는 이제 뭐 복귀해서 뭐 풀로 뛸지는 모르겠지만 공격에는 마르무신 여전히 차출 중이죠. 그 올라갔기 때문에 이집트 아니었나 마르무시. 그래서 어쨌든 여긴 공격은 홀란드가 뭐 대부분 다 골을 넣고 있고 그 다음으로 포든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그 뭐 국대 차출이나 뭐 지금 빠진 선수들이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수비 쪽 빼고는 그래서 맨시티도 해볼만하다. 뭐 해볼만한 게 아니고 유리하죠. 근데 이제 원정에서는 뭐 솔직히 좀 불안불안했잖아요. 뭐 5대4 승리, 뭐 2대1, 뭐 0대0. 최근에 3연속 무승부도 어쨌든 득점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 비겼던 거고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은 제가 볼 때는 잠시만요. 일단 상성은 뉴캐슬이 비빕니다. 23년도에 한번 이겼고 최근 마지막 25년도 11월에도 이겼고 근래 들어서는 오히려 맨시티가 살짝 좀 밀리는 추세죠. 그리고 이 홈에서 성적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최근 뭐 본머스, 리즈 실점이 좀 많긴 했어요. 그리고 첼시전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11월에 맨시티도 이제 2대1로 잡았고
최근 제가 보는 것만 해도 지금 한 10경기 넘게, 열 몇 경기 동안 무패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홈 무패인지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어쨌든 최근에 진 적이 없습니다. 몇 개월 동안. 지금 5경기, 4경기구나. 4경기 3승 1무로 맨유전 이후에 이제 무패 행진 이어가고 있고, 다만 상대가 맨시티이기 때문에 뉴캐슬도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FA컵이면 뭔가 맨시티 쪽을 좀 더 보려 했는데, 뉴캐슬도 어찌저찌 실점은 하지만 지지 않는 상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승패보다는 가장 좋은 건 오버입니다. 뭐 맨시티가 이겨도 실점을 할 것 같고, 아니면 예전처럼 뉴캐슬이 맨시티를 잡는다 하더라도 뭐 맨시티가 골을 못 넣을 것 같지는 않고, 즉 뉴캐슬이 실점을 할 것 같고, 아니면 다득점 무승부, 아니면 뭐 어느 한쪽이 대승을 거두든 오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승무패는 다 가능해 보입니다. 무승부도 그렇고 맨시티 승도 그렇고 뉴캐슬 승도 그렇고. 그래서 로테를 어디가 돌릴지 모르겠지만 뭐 로테를 돌리는 쪽이 불리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맨시티가 그 어디 경기였더라? 그때 한번 로테를 돌려서 졌던 기억이 졌던 것 같은데, 내가 다른 팀이랑 좀 헷갈리나? 챔스, 맞아, 챔스 레버쿠젠전. 그때 아마 주전을 후반에 투입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결국엔 따라잡지 못하고 졌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면은 뉴캐슬이 유리한 거고, 맨시티가 주전을 안 쓰면. 근데 처음부터 주전끼리 나와서 붙는다면은 그래도 맨시티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뉴캐슬이 홈에서 워낙 최근 맨시티 상대로 좋았고, 최근에도 홈에서 안 지다 보니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오버 가는 게 가장 좋다. 저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1대1 나오면은 배당도 오버 배당이 높지 않고 해서 좀 차라리 무승부 가는 게 좋지 않냐 할 수도 있는데, 배당이 좀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무승부를 노려셔도 전 그냥 승패를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오버 가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지난번 언제였지? 어제 말고 그제였다. 그제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버를 6개 봤거든요. 근데 그게 다 적중을 했습니다. 이틀 전에. 저는 그 중에 이제 2개를 빼고 4개만 묶어가서 이제 15배가 적중됐는데, 보셨나요?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이시죠? 화면을 잠깐 가려서, 요게 원래 2개가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 더비카운, 그리고 맨 밑에 이제 인테르 경기. 인테르가 1.8에서 1.91로 올랐는데 하다 보니 2.5만 뺐어요. 2.5. 확률은 2.5가 더 높은데 왜 2.5를 뺐냐면, 그러니까 뭔가 비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근데 2대2로 비길 줄은 몰랐고, 저는 2대2로 비길 거라고 해서 오버를 본 게 아니고, 인테르가 이기든 나폴리가 이기든 2대1 승리를 봤는데 4.5는 볼프스의 득점력 때문에 본 건데, 오히려 뭐 미넨이 골을 많이 넣었고, 바르샤는 뭐 바르샤 승무에 오버를 봤기 때문에 가장 제가 그 예상한 시나리오가 나왔죠. 이제 승의 핸디무의 오버. 근데 이제 오버만 봤던 이유는 2.5면은 그 승 핸디무 오버 라인이 딱 좋거든요. 근데 3.5는 3대2가 나와야 했기 때문에 3대2가 쉽지 않습니다. 스코어상. 3대1만 되더라도 오버기 때문에, 그러면 핸디무가 안 나오면서 마인이 나오는 구조라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본다. 어쨌든 그래서 지난번에는 뭐 오버 가신 분들은, 오버만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순서대로 3개씩 잘라서 가든 2.5만 가든 뭐 3.5만 묶어 가든 뭘 가도 적중을 했다. 왜냐면 배당 자체가 다 높았거든요.
인테리어도 배당이 바뀌었고 그 더비 카운도 1.7 몇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승패는 좀 안 좋았는데 오버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성공을 했고 어제 좀 아쉬웠던 게 제노아도 이제 한번 이길 타이밍이었고 셀타비고도 원정에서 워낙 성적이 좋기 때문에 처음 생각대로 몰아쳤어야 됐는데 고민하다 보니 뭐 유벤, 파리 뭐 배당도 별로고 마엔도 안 보이고 해서 무승부로 묶어갔더니 제노아 3대0 셀타비고 막판에 PK 넣어서 이겨서 그게 두 개 갔으면 한 5배가 좀 안 나왔더라고요. 저도 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겨도 뭐 한 골 차로 이길 줄 알았는데 아니면 비기거나 역시 팔이 좀 조심해야 된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예 질문하세요. 얘기하세요. 그것만 듣고 이제 마무리하고 바로 이제 구독자 게시판이랑 일단은 다시 보기를 좀 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